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촥! 헤어지세요! 코인이랑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은요, 2022년 5월 16일 새벽 4시 19분이고요. 저는 앞으로 3시간 뒤에 올라올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영상으로 권도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건이라는 이름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주변에서도 루나로 날려먹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1억, 딱 정확히 1억 태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본 계좌, 그러니까 인터넷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카톡을 통해서 받은 계좌 중에서 제일 크게 날려먹은 사람은 18억을 날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뭐 일본 가릴 거 없이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고소고발까지 들어온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요 상태를 이게 보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 사건은 한 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코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뭔가 통화의 가격 변동성의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담보를 패깅해 놓은 이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슈카 형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 회사의 그런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다 체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 테라 사건처럼 그런 이제 담보물이 감당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붕괴됐을 때 일어나는 이 패닉셀이 대규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테나 루나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일반 잡코인이었잖아,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상 주가도 그렇지만 흔히 대장주의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그날. 그래서 뭐 국내로 따지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보통은 이제 불장이 오게 되면 주도주가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어서 시차를 두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른 주식들이 같은 섹터 내. 이런 모습이 코인장에도 그대로 연출돼요. 비트코인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발주자 잡코인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때론 이 가운데서 강한 상대 강도를 가진 녀석도 있고 약한 상대 강도를 가진 녀석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코인이든지 급격하게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 전 세계의 투기 세력이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 강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심하게 하락한 것 같다 싶으면 숏을 치더라도 숏 커버링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몰리게 돼가지고 무조건 튀게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완전히 오픈됐을 때는 이 화폐 자체를 박살내리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원기옥을 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거는 방금 말했던 그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다 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불안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 그때 완전히 와장창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ELS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ELS 되게 좋아했잖아. 왜? 안정적이라고 좋아했잖아요. 특히나 뭐 이제 스텝다운 ELS 같은 경우도 특히 좋아했는데, 뭐 이제 투스타 같은 거 잡아서 제일 많이 잡았던 게 코스피하고 항생지수 잡아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뭐 이제 논악인으로 된 거는 이게 나지도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나는 게 1% 미만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번 나면 꽝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예전에 DLS 사태 때 누가 설마 독일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떨어졌잖아. 빵 터지는 것처럼 이 모습, 이 원초적인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테라였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나는 이게 권도영 대표의 오만 방자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태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만 해도, 그때도 인터뷰하면서 가상화폐 95%는 사라질 거다.
그런 망해가는 회사들을 구경한 것도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단 말이야. 정확히 이게 사건 터지기 일주일 전이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라지는 회사가 자기가 될 줄은 몰랐겠지, 그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뭔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슈카 형처럼 지적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나름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자기는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는다라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되게 아로겐트란 단어를 쓰죠. 그죠? 되게 거만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금 더 어그로를 끈 거는 틀림없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건 샘플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코인판에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 근데 결국엔 그게 테라로 선정이 되는데 이 사람의 그런 특유의 관종기라든가 트위터도 오질나게 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뭔가 트위터로도 그런 뭔가 대규모 숏을 치기 전에 그 흔적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테라가 박살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는 분명히 자살한 사람들도 나왔을 거란 말이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엄청난 그런 연쇄살인이란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근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된 거에 본인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이죠. 굳이 이런 식으로 긁을 필요는 없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근데 괜히 그렇게 이빨 털어가지고 이런 위험을 분명히 증가시킨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우선 첫 번째, 회사의 대표, 회사의 머리가 일단 굉장히 똑똑해야 돼. 근데 이 사람 분명히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이지. 대원 외고에 스탠포드 컴공 나와가지고 그치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만했다는 거죠. 일개 펀드한테도 국가가 함락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로스 되게 유명하잖아. 그 사람 나이 들어서 헛손질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이 태국도 함락시키고 아시아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영란은행마저도 함락시켰단 말이야. 영란은행도 박살낸 사람이 일개 헤지펀드가 들어서 물론 그거는 혼자 박살낸 게 아니라 이게 원기옥 쏴가지고 박살낸 거긴 하지만 그게 가능한데 근데 어째서 이 일개 회사의 사장이었던 권도영 대표는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후에 이 횡보는 나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도건이라는 사람은 다시 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걸 만들 거다. 너무 시스템이 아깝다라고 얘기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거 테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40%씩 뭐 준다. 마지막에 10%는 또 자기 개발진이 먹겠다. 그것도 존나 웃겼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한 게 이제 도지코인 개발자가 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원문 읽어드리면 뭐 My recommendation is to stop trying to bring in your victim. 그러니까 victim 피해자지, 그지? 그러니까 기존의 피해자들을 다른 새로운 피해자들을 돌려먹게 하지 말고 그냥 영원히 꺼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도건이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도 여러분이라면 그 코인 받아봤자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던질 거란 말이야. 다 던지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사 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비트코인을 과연 그 엄청난 비트코인을 망가지고 있을 때 방어 시스템이 이걸 방어하는 데 썼을까 아니면 다른 데로 보냈을까 아니면 같이 숏을 쳤을까 이건 아직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방이 궁금하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떠나가지고 결국엔 금융 역사라는 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들 항상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ELS로 돈 홀딱 날린 사람도 그게 그렇게 박살날 줄 몰랐거든. 심지어는 그 상품의 구조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원초적인 약점은 이런 공격을 통해 갖고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그래요. 어떤 코인이라도 말 그대로 저번에 말한 대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내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그냥 전 세계 헤지펀드들의 그런 이제 하이나 같은 공격에 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오픈될 수 있다는 그런 원초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겸손하게 살았으면 적어도 김도영 대표가 조금이라도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이 피해가
다른 코인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뭐 나도 그렇고 나도 뭐 사실 뭐 내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좀 약간 얌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겸손이라는 거는 이게 지능적인 부분. 왜냐하면 나중에 좆대했을 때 그런 보험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저녁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